안녕하세요. 중도들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99%, 코스닥은 0.95%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 보면요. 코스피 양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 외국인만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매도세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사실상 상승하는 흐름은 맞아요. 상승하는 시장은 맞는데 종목도 어떻게 보면 상승이 더 많은 시장이거든요. 확실히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비중이 나눠지는 시장이지 않나 여전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약하다라는 건, 그죠? 수급이 약하다라는 건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고 거칠에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상승을 하는 종목은 몇 종목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1500, 예를 들어 1500 종목 중에 1200 종목이 상승하고 300 종목이 하락한다 라고 하면 300 종목은 정말로 하락하는 종목인 거고, 이 1200 종목 중에 200에서 300 정도만 제대로 된 상승이고, 나머지 1000개 종목들은 그냥 보합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합 혹은 플러스 1% 기준. 이해되시죠? 그만큼 수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수급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2, 3%, 말 그대로 지수에 맞춰서, 지수가 0.95% 상승을 했으면 종목은 못해도 2에서 3%는 상승을 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이 지수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혹 높거나 작거나 그 안에서, 그만큼 시장에 수급이 약하다, 돈이 없다, 이 종목 팔고 이 종목 오르면 또 이 종목 팔고 이 종목,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상승했다라는 건 참 좋은 거고요. 어찌됐든 코스피 위로 올라가는 자리 2400에서 2415포인트까지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380을 뚫어내는지를 보시고, 2380 뚫어내면 2400에서 2415 포인트 정도는 가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아침에 시가를 갭을 좀 높게 띄워가지고 지지 받고 올리는 그림을 좀 기대했는데, 시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다시 올려놓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결국 외국인들 물량 모으는 하루를 좀 만들어냈고, 코스피가 강했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이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횡보시키면서 코스닥과 키 맞추기를 하고 마지막에 2400을 때릴 거냐, 2400, 2415를, 그게 아니면 2400에서 2415까지 먼저 갔다가 누르면서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 더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가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다. 이도저도 아니면 같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갈 자리까지 다 가고 빠지는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못 갔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코스닥도 요 갭은 메꿔야 돼요. 못해도 이 갭은 메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밀릴 때 같이 밀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맞다? 흐름이 맞아요. 같이 돌리고 다음에 올라갈 때도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럼 코스닥은 내년까지는 구닥 투자를 꺼려라, 그냥 대형주 사라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만큼 코스닥은 앞으로도 힘이 없을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실속 있는 종목에만 수급을 넣겠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옵션 만기일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꾸준하게 만들어내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좀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추세를 일단 잘 만들어 가고 있죠. 요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만 밀리더라도 추세가 깨지는구나. 추세가 깨지면 이제 횡보하는 거예요. 이 추세를 유지하면 계속 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된다 라고 지수는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는 항상 우리가 했던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뭐 써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거는 꾸준하게 보셨다면 제가 말하는 방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고퍼스 보면 시대적으로 이 추세를 이제는 뚫고 내려앉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일단 3,200원 부근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3,1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왜? 실제적으로 그나마 기존 흐름에서 맘 잡고 열어놓을 수 있는 저점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한번 때리고 결국엔 지수가 2,400포인트까지 한 번 정도 가고, 그리고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일은 바로 3,250원 위로 시가나 종가를 형성시켜 놓을 거냐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국 3,250원 위로 또 올려놓으면 다시 요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 흐름을 만들어내면 된다. 3,250원과 3,100원에 요 흐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뭐 주말 전에 토요일날이었나? 금요일날 영상 찍었던 종목들이 다 움직였죠. 에버다임도 그렇고 피코그램도 말씀드린 흐름을 만들어 냈고요. 뭐 데모도 그쵸? 실제적으로 한미하고 유심보다는 데모가 좀 더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특히나 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주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질 때 이 방산주들은 사실상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7월 26일 7월 달이면 여기니까 지수가 빠질 때 방산주들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횡보할 때 방산주들이 눌렸어요. 대부분이 뭐 LIG 솔루션, 현대에너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한국우조 뭐 요런 애들이 다 빠졌죠.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올랐고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수도 눌렸다. 그러면 결국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주가가 눌리면서 횡보하면서 하락을 한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얘가 올랐고 오르면 그런 반대적인 영향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횡보할 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상승할 때 얘가 누를 거냐, 아니면 요 횡보할 때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으니까 지수를 올릴 때 얘가 주도가 될 거냐예요. 얘네들이 다시 어디처럼? 여기처럼 파동이 1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3파를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지수가 빠질 때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때 뺄 거냐의 관점이에요. 만약에 지수가 오를 때 빠지면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수급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탈 거냐, 이게 기준인 거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 57,000원에서 예전 영상에서 이 5만원 부분까지는 열어놔야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5만원을 유지할 거냐, 혹은 5만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일이라도 53,000원을 지켜내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뭐다? 1차적으로
이 종목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거나 뭔가 하락하거나 주가를 잡을 때 그거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요 박스권을 버텨내든 아니면 위로 올라타든의 관점이에요. 결국 지수가 빠지든 지수가 오르든 얘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뭐 해야 된다? 요 박스권 위로 혹은 이 박스권의 중간값 위에서 버텨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요 갭자리 메꾸면 안 돼요. 요 갭자리 메꾸는 순간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얘는 약간 대형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높진 않지만 중대형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갭을 띄웠던 요 자리가 누군가가 개입한 자리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50%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밑바닥에서부터 따진다면 사실은 뭐 여기서부터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물량을 많이 넣었으면 여기에 대한 물량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밑바닥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현재 자리는 어느 정도 50% 기준이에요. 50에서 60%를 지지하면 뭐다? 얼리어트 파동의 이론에 또 합산이 된다라는 거고,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은 대부분 한 차례 올려놓고 50% 정도 하락을 시켜놓고 그 다음 뭐 한다?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는 뭐다? 이제는 방향을 잡을 때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 종목 따지긴 좀 그렇고, 이건 뭐 영상 찍었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하나솔루션 요 추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삼각 수렴 추세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뭐예요? 최근까지는 지켜내다가 오늘 좀 많이 밀렸죠. 결국 오늘 뭐 외국인과 개관놈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 종목을 팔고 이 종목 수급으로 딴 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세를 이탈했어요. 요 추세를 이탈했으면 이제는 어디까지? 요 박스를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44,000원까지 요 박스를 다 쓰든 아니면 내일 빠르게 요 위로 올려놓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내일 48,000원 위로 안착을 시켜놓든, 그렇지 못하면 44,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놓고 얘도 고점과 뭐 저점 대충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 하락을 시킨 다음에 주가를 강하게 올렸는데 기존의 고점을 뭐한다?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죠? 왜? 거래량이 반도 안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 거래량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기 하나와 그리고 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려다가 못 뚫어내니까 그 다음 어디? 요 밑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 밑으로.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본다면 그 기준이 여기하고 그 다음이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2차적으로는 어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왜? 1차적인 지지는 여기서 뚫고 내려 앉았으니까. 2차적인 지지는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고, 재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얘는 요런 자리까지는 요런 자리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지하냐 하지 못하냐의 관점인 거고, 기존에 누르면서 요대로 빠진 게 아니라 보다 출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못해도 여기 제일 안 좋은 포지션, 그 다음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지켜내야 된다. 결국엔 수렴의 역할을 할 거냐, 요 흐름을 깼으니까 요런 수렴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매물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평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구름대 안으로 안착해 버리니까 뭐예요? 요 구름대를 지금 다 활용하는 거예요. 거래를 빵 터트려 놓고 이 거래량도 아직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1차적으로 소화하는 그림을 살짝 만들어냈다가 이 윗대가를 못 뚫어내고 다시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급적으로 봐도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다가 이 삼각수렴 패턴을 빵 쳐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런 관점의 삼각수렴이든 요런 관점의 삼각수렴이든 어디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요 안을 다 활용해 먹을 수 있다. 활용하고 나서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근데 아직은 요렇게보다는 요런 관점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다?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고점도 낮아지고. 그럼 여기서 이 추세를 이어갈 거냐예요,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하방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자리만 유지해내면 이 자리를 뚫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아직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 주봉상에서도 뭐다? 2평을 위에 깔고 구름대를 깔고 그러면 뭐 요 구름대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차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갇혀 있는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큰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냐, 큰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냐, 요런 기준으로,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예요.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그죠? 그럼 이 수급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를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강하게 눌렀죠. 강하게 누르고 나서 얘는 남들보다 먼저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뭐 했다?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올라왔는데 1차적인 하락의 상승, 그 다음에 2차. 그럼 이 자리만 뭐 했다? 메꿨다라고 보는 거예요. 메꿨다. 그죠? 그럼 여기가 현재 남아있는 거고, 요 자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1차적인 하락에 대한 중간값이죠. 요 자리는 유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5,000원 부근 정도. 그래야 그 다음 2차적인 자리를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뭐 한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구름대를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구름대 상단을 밟는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월봉은 뭐예요? 구름대 안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럼 당분간은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매물의 압박을 조금 더 받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여기서 요렇게 뚫어 올리느냐, 횡보하다가 여기를 벗어나느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요렇게 벗어서 올라가느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차후에, 왜냐면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이유든 뭐든 예전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 없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활을 본다면,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뭐 오염돼서 뭐해서 못 산다 그러면 목성이든 뭐 어디로 가겠다. 그래도 예전에 뭐 스페이스 A, 걔 누구예요? 테슬라 사장놈. 걔가 이제 테슬라를 헤쳐먹을 거, 전기차로 어느 정도 머리가 비상한 놈이죠.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으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뭐예요? 스페이스 A, 이제 우주로 가야 된다. 그래도 도치코인 말도 안 되는 거를 점핑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차례 헤쳐먹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물량을 빼서 이제는 소통하거나 어떻게 보면 저 뭐라 그럴까요? 고객 DB가 필요하니까 페이스북을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비상하다라는 거죠. 돈 벌려는 게.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사기도 못 친다라는 거. 그죠? 어찌됐든 뭐 그런 배운 놈들이 더 한다고 또 그런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눌렀다라는 거,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러면 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이 50% 정도를 유지할 거냐만 체크해보자. 좀 더 밀리더라도 60% 기준이다. 그러면 얘가 많이 밀리더라도 44,000원이에요.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시간과의 싸움만 좀 진행하면 되지 않나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LIG 넥스원도 뭐 방산주 일원으로 뭐 항공우주 밀렸다가 눌러 올라오면서 얘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항, 거래량 터졌던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이 자리까지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왔다가 못 뚫어내고 밀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 어디? 얘는 14,000원, 104,000원 요 자리 무조건 위로 올라타야 돼요. 못 올라타면 뭐다? 얘는 요 박스에 갇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캔들이 95,0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95,000원 밑에서 버틸 거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밑창 깔고 튀어오를 거냐, 아니면 버텨내다가 그대로 원을 그리는 모양처럼 올라올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차트는 나쁘지 않다. 왜? 아직도 정배열로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그죠? 올라가는데 왜 저항을 맞냐? 월봉상에서 때릴 때까지 때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기존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밖에 안 남거든요. 한 차례 올라왔다가 흔들고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올린 자리거든요. 그리고 눌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항 하나,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올렸다가 다시 눌릴 때 요 자리 위에서만 버텨내면 얘는 나중에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 요 자리를 이탈하거나 기어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혹은 다시 한번 주저앉았다가 또 원을 그린다. 커피잔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큼직한 종목들만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